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머리맡에 든 진통제부터 찾으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복대를 차지 않으면 집 앞 슈퍼 나가는 것도 겁이 난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도 받고 좋다는 침도 맞아봤지만 돌아서면 다시 도지는 그 지긋지긋한 통증 때문에 이제는 아예 포기하고 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말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 진료실에 찾아오셨던 72세 박순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원래 시장 구경 다니는 게 유일한 낙이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원인 모를 허리 통증과 무릎 시린 때문에 이제는 친구들과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도 포기하셨다고 해요. 어르신 말씀이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남은 인생을 이렇게 아픈 채로 방구석에만 앉아있다가 가야 하는 건가요? 라고 물으시며 눈시울을 붉히셨거든요. 박순자 어르신은 병원 쇼핑이라고 부를 만큼 전국에 유명하다는 곳은 다 찾아다니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죠. 약을 먹으면 잠시 잊히는 듯 하다가 약 기운이 떨어지면 통증이라는 유령이 다시 찾아와 어르신의 삶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박순자 어르신의 이 고통이 과연 어르신 한 분만의 일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8명 이상이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허리와 무릎 같은 뼈와 근육의 통증은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만족도를 꼴찌로 만드는 주범입니다. 1년에 만성질환으로 나가는 진료비만 무려 90조 원에 육박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이니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제가 박순자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까지 아픈 곳만 쳐다보느라 진짜 범인을 놓치고 계셨던 겁니다. 라고요.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가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고등 불빛이 보기 싫다고 그 위에 검은 테이프를 붙여서 가려버리면 될까요? 아닙니다. 보닛을 열고 엔진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살펴봐야 차가 멈춰서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통증이라는 경고등이 켜지면 진통제나 파스로 그 불빛만 가리려고 하십니다. 정작 우리 몸 안에서 신경과 근육이 서로 엉키고 설켜서 살려달라고 보내는 신호는 무시한 채 말이죠. 우리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의 정교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허리가 아픈 원인이 발바닥에 있을 수도 있고 무릎이 시린 이유가 허벅지 근육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비싼 주사를 맞고 약을 먹어도 통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세 곳의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이곳은 우리 몸의 신경과 근육이 만나는 일종의 교차로이자 통증을 잠재우는 마법의 스위치와 같습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하게 누르는 것만으로 정말 좋아질까요? 라고 물으셨죠. 하지만 단 2주 뒤 어르신은 다시 시장 나들이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우리 몸이 가진 스스로를 치유하는 힘을 깨워줬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 구체적인 방법과 원리를 하나씩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증 없이 활기차게 바꿔줄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몸을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몸의 어디를 먼저 살펴봐야 할까요? 그 첫 번째 답은 바로 여러분의 허벅지 앞쪽 근육에 숨어 있습니다. 허벅지 앞쪽을 매일 밤 1분 동안 지그치 눌러서 풀어주십시오. 이것이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핵심적인 첫 단추입니다. 왜 아픈 허리나 무릎이 아니라 허벅지를 만져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 타이즈를 입은 것처럼 하나로 촘촘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입고 있는 타이즈의 앞부분을 누군가 아래로 꽉 잡아당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깨가 앞으로 굽고 등과 허리가 팽팽하게 당겨지면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오래 앉아 있거나 활동량이 줄어들면 허벅지 앞쪽 근육이 쇠심줄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 근육이 굳으면 골반을 앞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우리 허리뼈는 정상적인 곡선을 잃어버리고 과하게 꺾이면서 척추 사이의 신경을 짓누르게 됩니다. 동시에 이 단단해진 근육이 무릎뼈를 위로 계속 잡아당기니까 무릎 연골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걸을 때마다 욱신거리는 통증이 생기는 것이죠. 실제로 무릎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무릎 자체의 문제보다 이 허벅지 근육의 불균형 때문에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제 설명을 듣고 의아해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무릎이 아파서 왔는데 왜 허벅지를 만지라고 하세요? 라고 되물으셨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지점을 직접 눌러보시더니 어머 선생님, 여기가 왜 이렇게 돌덩이처럼 딱딱하죠? 라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르신은 평소 무릎이 아프니까 움직임을 줄이셨고 그게 오히려 허벅지 근육을 더 굳게 만들어 통증의 악순환에 빠졌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따라해 보십시오. 무릎뼈 바로 위에서 손바닥 2개 정도 너비만큼 위로 올라간 지점을 찾으세요. 허벅지 정중앙 부위입니다. 그곳을 엄지손가락이나 주먹을 가볍게 쥔 손가락 마디를 이용해서 지그치 눌러주십시오. 누른 상태에서 원을 그리듯 천천히 문지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억소리가 날 정도로 아픈 분들도 계실 텐데 그만큼 그곳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딱 1분만 투자해서 부드럽게 달래주십시오. 이어서 두 번째로 여러분이 꼭 챙기셔야 할 포인트는 바로 우리 몸의 뿌리인 발바닥입니다. 발바닥 한가운데 오목하게 들어간 부위를 매일 밤 1분씩 자극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발의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천연 약국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발바닥은 우리 몸에서 뇌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신경망은 그 어느 곳보다 정교하게 깔려 있습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우리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켜주는 부교감 신경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발해지면 뇌에서는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물질들은 외부에서 넣어주는 진통제보다 훨씬 안전하고 강력한 효과를 가진 우리 몸 스스로의 치료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발바닥 자극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하체의 혈액순환을 폭발적으로 도와줍니다. 만성 통증이 있는 부위는 마치 가뭄이 든 논바닥처럼 혈액이 잘 돌지 않아 노폐물이 쌓여있기 마련입니다. 발바닥을 자극해서 혈류를 뚫어주면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통증 부위로 전달되면서 염증이 가라앉고 근육이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통증 전문학계의 연구를 보면 발바닥 자극만으로도 만성 통증 환자들의 통증 지수가 상당 부분 감소했다는 데이터가 아주 많습니다.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한쪽 발을 반대쪽 허벅지 위에 올리십시오. 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젖혔을 때 발바닥 중앙에 쏙 들어가는 지점이 보이실 겁니다. 그곳을 엄지손가락으로 깊숙이 누르면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십시오. 1분 동안 정성을 다해 누르다 보면 발바닥에서 시작된 따뜻한 기운이 종아리를 타고 허리까지 올라오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이 발바닥 자극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밤에 잠을 깊이 자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통증 때문에 뒤척이던 밤이 사라지니 몸의 회복 속도가 몰라보게 빨라진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 두 곳을 꼭 기억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영상이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주변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공유 버튼을 눌러서 이 귀한 정보를 널리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고통 없는 아침을 선물하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 몸의 기둥과 뿌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법을 보셨으니 이제는 꽉 막힌 신경의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어줄 마지막 조각을 맞춰볼 차례입니다. 자, 세 번째 비밀 포인트는 바로 무릎 뒤쪽에 움푹 들어간 부위인 오금입니다. 무릎 뒤쪽에 주름진 한가운데를 매일 밤 1분씩 지그치 눌러주십시오. 이 한 곳만 제대로 풀어주셔도 허리에서 시작해 다리까지 찌릿하게 내려오는 저림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하필 무릎 뒤쪽일까요? 우리 몸에서 가장 굵은 신경 중 하나인 좌골신경은 허리에서 출발해 엉덩이를 지나 허벅지 뒤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바로 이 무릎 뒤 오금 부위에서 두 갈래 길로 나뉘게 됩니다. 신경이 갈라지는 교차로라는 것은 그만큼 예민하고 압박을 받기 쉬운 지점이라는 뜻입니다. 이 오금 주변 근육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으면 지나가는 신경을 꽉 쥐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작 문제는 무릎 뒤에 있는데 우리는 다리가 저리고 당긴다며 고통을 호소하게 되는 것이죠. 옛 의학 서적에서도 이 부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허리와 등의 모든 통증은 무릎 뒤 오금에서 다스린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현대의학의 신경해부학적 원리와 옛 선조들의 지혜가 정확히 일치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이 오금 마사지를 시작하시고 나서 다리에 힘이 실리고 걷는 게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 무릎 뒤가 당기는 걸 그저 나이 탓으로만 돌렸는데 이곳이 허리 통증을 잡는 열쇠였다는 사실에 무척 놀라워하셨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으신 뒤 한쪽 다리를 앞으로 가볍게 뻗으세요. 무릎 뒤쪽 주름의 정중앙을 양손의 엄지손가락으로 겹쳐서 지그치 눌러주십시오. 너무 세게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시원하면서도 약간 뻐근한 느낌이 드는 정도로 1분 동안 천천히 원을 그리며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이때 허리나 발끝까지 찌릿한 느낌이 전달된다면 신경의 통로가 자극을 받아 반응하고 있다는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의학적 상식 두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허리 통증의 종류입니다. 만약 의자에 앉아 있거나 몸을 앞으로 숙일 때 허리가 더 아프다면 척추뼈 사이에 디스크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걸을 때는 다리가 무겁고 저린데 잠깐 앉아서 쉬면 금방 괜찮아지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오금 마사지를 꾸준히 하시면 다리도 가는 신경 압박이 줄어들어 걷는 거리가 몰라보게 늘어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둘째는 무릎 통증의 구분입니다. 만약 무릎이 빨갛게 붓고 열이 나면서 손으로 눌렀을 때 출렁거리는 느낌이 든다면 이건 관절 안에 물이 차거나 염증이 심한 상태입니다. 이때는 집에서 마사지만 하실 게 아니라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정밀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붓기도 없고 열도 나지 않는데 계단을 내려갈 때만 무릎 앞쪽이 쑤시고 힘이 빠진다면 그건 관절 자체보다 허벅지 근육이 약해진 탓입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배운 허벅지 마사지와 오금 마사지만으로도 충분히 통증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간혹 어깨가 아파서 파스를 잔뜩 붙였는데 알고 보니 원인이 허벅지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을 감싸는 막이 팽팽하게 당겨지면 엉뚱한 곳에서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픈 곳과 원인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통증 치료의 절반 이상을 성공하신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포인트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증 없이 활기차게 만들어줄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옆에 있는 알림 설정 버튼까지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유익하고 정확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이 희망의 메시지를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실전 시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입에 넣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제가 알려드린 세 곳의 포인트도 매일 꾸준히 만져주지 않으면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파트에서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바로 따라하실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인 하루 일과표를 짜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333 루틴입니다. 세 곳의 포인트를 각각 1분씩 총 3분 동안 잠들기 전에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약 20분 전쯤에 먼저 따뜻한 수건이나 온찜질 팩을 준비하십시오. 마사지를 시작하기 전에 허벅지와 무릎 주변에 5분 정도 올려두어 근육을 미리 데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딱딱하게 굳은 엿가락을 그냥 부러뜨리려고 하면 잘 안 되지만 따뜻하게 데우면 말랑말랑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루틴을 시작합니다. 첫째로 침대나 소파에 편하게 앉으셔서 허벅지 앞쪽을 1분 동안 마사지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허벅지 정중앙 부위를 지그시 누르며 원을 그리듯 문질러줍니다. 둘째로 발바닥 한가운데를 1분 동안 자극하십시오. 발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기운이 전신으로 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셋째로 무릎 뒤 오금주름의 한가운데를 1분 동안 부드럽게 풀어주십시오.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과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사지를 마친 직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주십시오. 마사지를 통해 뭉친 근육이 풀리면 그동안 쌓여있던 노폐물들이 혈관을 타고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노폐물이 신장을 거쳐 몸 밖으로 시원하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물 마시는 걸 자꾸 깜빡하셨는데 이 마지막 단계까지 지키고 나서야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3가지를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마사지할 때 너무 아픈데 억지로라도 계속 해야 할까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묵직하고 뻐근한 느낌은 아주 좋습니다. 그건 그동안 돌보지 않았던 근육이 깨어나는 기분 좋은 통증입니다. 하지만 칼로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거나 마사지한 다음날 부어오른다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그때는 힘을 아주 약하게 줄이거나 상태를 지켜본 뒤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효과는 며칠 만에 나타나나요?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대략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몸이 유연하신 분들은 3일에서 5일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통증이 수년 동안 깊으셨던 분들은 최소 2주에서 3주는 꾸준히 하셔야 변화를 체감하십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일주일째까지는 별 반응이 없어서 포기할까 하셨는데 딱 10일이 넘어가면서부터 허리가 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거든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함이라는 약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받았는데 저도 해도 될까요? 무릎이 빨갛게 붓고 열이 나는 급성 시기만 아니라면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관절 주변의 근육을 유연하게 만들어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아주 간단한 자가 진단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손을 짚지 않고 5번 연속으로 일어났다 앉았다를 해보십시오. 이걸 15초 안에 하실 수 있으면 다리 힘이 아주 좋으신 겁니다. 만약 20초가 넘어가거나 자꾸 손을 짚게 된다면 오늘 알려드린 루틴과 함께 평지 걷기 운동을 반드시 병행하셔야 합니다. 마사지로 통로를 열어주고 걷기로 근육에 힘을 채우는 것이 완벽한 조합입니다. 자,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 333 루틴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실천하실 마음이 생기셨다면 댓글창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글자 하나가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분들끼리 서로 답글로 응원해 주시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긴 시간 동안 우리 몸의 비밀 통로를 찾아 나섰는데 어떠셨습니까? 긴 이야기를 마치기에 앞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정수만 딱 3문장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허리와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그 아픈 자리만 원망하며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진짜 통증의 범위는 골반을 뒤흔드는 딱딱한 허벅지 근육과 꽉 막힌 발바닥 신경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밤마다 잠들기 전 딱 3분만 여러분의 몸에 투자하십시오. 허벅지 앞쪽과 발바닥, 그리고 무릎 뒤 오금을 지그치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내 몸 안의 천연 진통제 공장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셋째, 마사지 전후로 따뜻한 온찜질과 물 한 컵을 챙기는 그 작은 정성이 통증의 고리를 끊어내고 노폐물을 씻어내는 마지막 열쇠가 됩니다. 앞서 소개했던 72세 박순자 어르신의 소식을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은 3주가 지난 뒤 다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예전의 그 그느진 얼굴이 아니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밤에 다리가 저려서 잠을 설치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그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습관처럼 드시던 진통제 봉투는 이제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셨고 다시 친구들과 시장 구경을 다니기 시작하셨다는 기분 좋은 소식도 전해주셨습니다.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약이 아니라 어르신 스스로 매일 밤 실천한 그 짧은 3분의 시간이 일궈낸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통증은 결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짊어지고 가야 할 숙명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정성을 들여 돌봐주는 만큼 반드시 그 보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프면 남의 손을 빌려 해결하려고만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자신의 몸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아픈 곳을 비난하기보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다독여주는 그 마음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내 몸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를 돌보는 아주 소중한 의식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될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70대, 80대 인생을 고통 없는 활기와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주기를 저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든든한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원 문턱을 낮추고 집에서도 스스로를 지키실 수 있도록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시고 함께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통증 없는 편안하고 활기찬 매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주치의였습니다. 고맙습니다.